최근에 제주도에서 그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전국 뉴스에 난 적이 있는데 약사님께서도 그 뉴스 보셨죠? 봤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만 닥터 낭만 약사의 톡톡 제주 만담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옷이 얇아지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다들 스물스물 다이어트 욕구가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지금부터가 많이들 관심 가지는 주제가 아닐까 해서 저희가 다이어트 약을 한번 다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장님 혹시 다이어트 약 복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먹어본 적도 있고 사실 거의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항상 다이어트? 네,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실 제주도가 비만율 전국 1위. 맞아요. 비만율에 있어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주도가 항상 1위를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가 제주도에서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환자분들도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주사제라든지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얘기하기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의약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식품들이 있어요. 제일 큰 차이는 뭘까요, 원장님? 제일 큰 차이는 처방을 받느냐? 맞아요. 그것도 큰 차이인데 효과적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히 이 효과가 몸무게가 입증된 약물들을 네. 처방을 할 수 있죠. 저희가. 맞아요. 명확히 몸무게가 빠지면 그것들은 의약품으로 되게 다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처방받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식욕 억제제, 식욕을 떨어뜨리는 약들. 그렇죠. 이제 주사제로는 안 먹고 삭센다. 싶어야 되죠. 맞아요. 저도 먹어봤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딱 먹으면 순간적으로 식욕이 딱 떨어지면서 먹을 맞아요. 게 그냥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게 안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뇌에 작용을 해서 그런 억제를 시켜주는 약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제 대사를 촉진하는 약들. 태워주는 약들이죠. 네. 운동의 효율을 높여주고. 네, 땀을 내주고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내가 많이 움직인 것처럼 그쵸. 몸이 이렇게 돌려주고 그런 약들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흡수를 저해하는 약인데 특히 지방의 흡수 그렇죠. 이런 크림류 같은 걸 이렇게 먹었을 때 그게 이제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이렇게 자르르르 내보내주는 지방흡수 억제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체질을 좀 변화시키는 약들인데 왜 나는 뭐만 먹으면 몸이 부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살성도 근육질인 사람들도 있는데 물성으로 이렇게 흐물흐물하는 살들이 있는 분들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 쓰는 뭐 생약제제들 방풍통성산이라든지 방귀연기탕 이런 것들이 있고 다섯 번째로는 포만감을 늘리는 약. 그렇죠. 네, 배 안에 배가 이제 부른 들어가서 것처럼 네. 조금만 먹어도. 이제 조금만 먹어도 부풀어가지고 이제 위를 가득 채워서 포만감을 늘리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대부분 다 이제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이제 사서 드셔야 되는 약들이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들은 이제 쉽게 접하실 수가 있는데 카테킨이나 뭐 가르시니아 이런 그렇죠. 것들인데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판매를 많이 하기도 하죠. 하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약국에 유통되는 가르시니아 제품들도 먹어봤었거든요. 뭐 차로 나오는 제품들도 맞아요. 있고 차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간편하게 복용이 되는데 근데 효과는 사실 약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체중 감량 효과가 떨어지고 걔네에 대한 이해는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할 건데 조금 더 대사를 이렇게 촉진시켜주는 쪽으로 기대를 하고 복용을 하셔야지 운동 없이 이제 그런 보조식품만 섭취해가지고 효과를 보는 걸 기대하시기에는 조금 미미하지 않을까 효과가 그런 차이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약제를 드시고 계시는지는 또 한번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어떤 맞아요. 역할로 이게 살이 빠지고 있고 입맛이 없는지. 다음 얘기로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약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의사는 처방을 할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특성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을 때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이 환자분들하고 대면을 하면 이제 눈을 보고 또 그 사람의 체형을 보고 나이를 보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약을 처방받으실 때 귀찮더라도 약만 받지 않고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비만약을 처방하면서 지켜보면 이 비만약이 이제 평생 드실 수는 없고 맞아요. 조절을 하고 단기간 나면 하고. 또 이제 중단을 하고 이래야 되는 약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첫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내가 몸무게가 몇 킬로 정도고 그리고 실제로 내 체형이 어떻고 이거를 조금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처방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서 첫 진료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볼 때는 인바디라는 검사를 기본적으로 많이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인바디 맞아요. 검사 저희가 왜 그 헬스장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급이 되기 서서 이렇게 때문에 하는 거. 서서 이제 체지방률, 뭐 근육량, BMI 이런 것들을 잘 측정을 해서 그거를 제일 기본 기준으로 토대로 하게 되고 인바디를 처음에 보면 이제 제일 위에 체수분량이라든지 단백질량이라든지 근육량 이런 기본 정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사실은 가장 그 부분을 잘 안 보고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은 수분량이라든지 단백량 자체가 일반인의 범위에서 아주 벗어나 있는 분들은 비만약을 처방하기보다는 우선 기본 검사를 먼저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어떤 대사질환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내분비 질환 때문에 비만을 겪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 경우도 꽤 있어서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별로 하고 싶어 하시지 않지만 피검사를 권하기도 하는 것들이 갑상선이라든지 혹은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비만인 줄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인바디의 가장 기본 사항들을 체크를 해봅니다. 여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음식 조절이라든지 운동을 해보면 근육량이 많아지시면 만족도가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몸이 커지죠. 그래서 펌핑 되는군요. 펌핑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약간 슬림하게. 슬림한 몸매인데 이제 뭔가 근육량을 늘리고 나니 오히려 다이어트 전보다 살도 좀 더 잘 찌는 것 같고 또 몸도 커지는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근육량을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리고 여자분들이 이제 체지방량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식조절이라든지 이런 거를 권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피검사를 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잘 붓기도 하고 살이 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갱년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호르몬 수치가 호르몬 수치도 굉장히 그놈의 중요하죠. 호르몬. 그래서 오히려 비만약보다 호르몬약을 처방해드렸을 때 다이어트 효과를 오히려 배가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호르몬도 맞아요. 중요하고 또 만나보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실제로 봤는데 이상한 살이 쪄 있으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다리가 많이 부어 있다든지 특정 부위만 붓는 특정 그런 부위가 분들 붓고 계시죠. 몸이 굉장히 무겁고 이런 경우에 이제 콩팥 기능 검사라든지 아니면 간 수치 그리고 기본적인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오히려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 인바디 검사랑 피 검사를 꼭 추천을 해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보면서 네. 진료실에서는 또 비만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20대 때 다이어트 하던 생각을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굶으면 빠졌었는데 왜 안 빠지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나도 안 먹는데 왜 안 빠지죠? 이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지치니까 약에 더 의존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하던 방식으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네. 이럴 때 호르몬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내 몸에 실제로 다른 이상 때문에 이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부분이기도 하고 또 피검사 부분에서 제가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다이어트 약이나 이런 약들은 단기에 물론 중단하면 좋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거나 다시 복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기초 검사를 먼저 해놓으시면 다음에 이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전에 첫 시작했을 때 피검사를 토대로 어떤 약 복용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비교해 볼 수 볼 수 있는 있겠네요. 기초 자료가 되죠. 이번 계절에는 저는 다이어트 하기 전에 먼저 일단 병원 가서 피부도 한번 뽑아야겠어요. 네, 의외로 많이 생각을 그쵸, 못했어가지고. 못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다이어트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약 복용을 끊으면 요요가 심하게 온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요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는 확 겪었어요. 네, 확 겪었는데 그건 제가 잘못해서 겪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도 복용을 끊을 때는 서서히 끊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뇌를 맞아요. 눌러놓는 게 있는데 갑자기 한 번에 딱 이렇게 떼버리면 스위치가 확
켜지면서 막 폭식을 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요요가 심하게 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끊을 때 서서히 단계별로 끊게 되면 사실 요요가 그렇게 걱정할 만큼 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실수는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 약의 단점을 얘기하면 아무래도 저희 최근에 그쵸. 뉴스가 최근에 있었죠. 제주도에서 전국에 방송될 만큼 큰 이슈가 뉴스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 식이요법제제를 잘못 과다 복용하셔가지고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적이 있었어요. 식이요법제제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제 신경정신계에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의존성과 내성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쵸. 이제 의존성 이번에 사건이 터졌던 그분도 20대 여성이신데 작년부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펜터민 제제를 처방받아서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펜터민 제제를 정해진 용량만큼 단기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뭐 환각이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 펜터민은 한 달에서 길게는 이제 3달 정도 네. 얘기하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용량보다 더 과한 용량으로, 왜냐하면 약에 내성이 생겼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먹었던 대로 먹었는데 효과가 없으니 더 많이 드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많이 드시면서 오는 이제 환각 부작용 같은 거를 경험하신 거죠. 저희가 약국에서 사실 제일 많이 접하는 펜터민 부작용은 불면이거든요. 맞아요. 잠을 못 주무시는. 손 떨리고 네, 약간 불면증, 각성의 효과가 있다 각성. 보니까 이제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입마름 같은 거를 좀 많이 경험을 하시고요. 그 효과와 이제 이점과 득과 실이 이제 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쓰려면 이게 적당 기간, 그 정해진 한 달에서 석 달 사이, 그리고 목표를 딱 정하셔서 적정 용량. 그래서 그 진료실에서도 저도 그 부분을 꼭 여쭤보는 것 같아요. 목표 체중이 얼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터무니없이 낮은 체중을 잡으면 물론 저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만의 특징이지 않고 모든 특징이 이제 정상 체중이신 분들인데 살을 빼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고 진료실에서 그분들을 안 드시게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상 체중 가셔도 괜찮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본인의 셀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이거면 BMI는 정상이신데 어느 정도를 목표치로 잡고 계시냐 이거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면 끊을 수 있는 용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끊지 않고 계속 지속한다고 그 몸매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끊고 충분히 어떤 거를 다른 걸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이제 이거를 끊었을 때 나는 다시 살이 찔 것이다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목표 체중이 도달되면 반드시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쉽지 않기는 해요. 같은 여자 입장으로 불안하니까 이제 불안해요. 끊고 나서 다시 확 찌면 어떡하지 불안하긴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때 끊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이제 1년, 2년, 뭐 길게는 실제로 10년 뭐 이렇게 장기간으로 복용하시게 되면 확실히 뇌 쪽으로 오는 부작용들을 네,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항진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는 실제로 용량을 많이 증량하셔도 크게 이 효과를 못 보지 느끼실 못하고 것 또 같아요. 불안이 굉장히 심해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다이어트 하시다가 정신과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저희도 약간 오래 다이어트 약을 드신 분들은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긴 하는데, 약국 문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저 처방전이 다이어트 약일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약간 예민함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맞아요. 어떤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 있는 느낌 같은 거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그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인 것 같아요. 죽고 사냐의 문제보다는 다이어트는 이제 유지하면서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다이어트하는 과정도 삶의 만족도를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지방을 빼내는 약, 그래서 올리스탯 같은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때가 있죠. 갑자기 네, 변이 너무 갑자기 변심금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미리 한번 집에서 사용을 꼭 해보시고 내 삶의 평상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잘 고려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 오셨을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이제 나는 1시간 운동하고 유산소하고 근력하고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운동을 시작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마찬가지고 직원분들도 저희 직원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10분이나 8분 정도의 쇼폼으로 돼 있는 근력 유산소 운동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전문가들이. 카운트도 세주시잖아요. 카운트도 세주시고. 근데 그거를 딱 상체 한 개, 하체 한 개만. 그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30분이 넘지 않는. 근데 그게 해도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정말 딱 한 달만 해보시면 바뀌나요? 바뀌고 그러고 내 몸이 이 다이어트를 받아들이는 다이어트 약을 받아들이는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실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승전 결과적으로는 운동이 없을 수가 없어서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이어트 약의 복용은 가급적 정해진 목표를 정해서 이제 짧게 하고 네, 그 목표를 만족하면 이제 중단하시고 운동으로 유지하시고 중단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 오늘 그게 제일 포인트네요. 중단할 용기. 충분히 복용을 하다가 중단할 용기. 그래서 또 운동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또 한계가 허들이 생겨서 맞아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 허들이 생기면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팍팍 밀어주고 다시 또 위에 복용하시고 중단하시고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영상이 또 유익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 하고 끝낼까요? 네. 저희 오늘은 이렇게 유채꽃이 보이는 야외에 나와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봄 기운이 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에도 저희 잘 부탁드리고요. 시작!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